이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를 가지고 활용, 마지막 부등식 풀이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방정식보다는 부등식 풀이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더 필요한 녀석입니다.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됩니다. 왜? 크기 관계를 비교할 때 보통 함수값 크기 관계로 똑같이 흘러갈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보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지수 방정식 설명했듯이 지수 부등식은요, 뭐 당연히 부등호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어떤 형태? 지수 형태다. 그래서 지수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부등식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수의 미지수 가지고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한다. 아래쪽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교할 건데 대상을 항상 지수함수,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자. 지수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할 건데, 그럼 보자고. 우리 그래프 배울 때 했던 거. 밑 a가 1보다 크면 y는 a의 x제곱은 증가함수라고 했죠. 그죠? 증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증가함수를 그려요. 사실 이때는 점근선이 크게 뭐 필요하진 않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x2가 x1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함수값들을 비교해보면 여기랑 여기인데 어때요?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위와 같이 함수값이 x값이 클 때 함수값도 크더라. 큰 게 크더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x가 크면 y값, 함수값도 크더라. 증가함수에서. 그럼 두 번째는 뭐 비슷하게 가면 되겠죠. 밑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다. 감소한다. 이렇게 적어 놓자. 그러면 밑에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뭐 마찬가지로 x를 키우면서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x2가 x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겠죠. 걔네들의 함수값들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네요. 더 줄어들게 되네. 그러니까 함수값을 비교하면 x가 작은 게 오히려 함수값이 크더라. 그래서 위로 돌아가서요. x값이 큰 걸 넣었더니 오히려 함수값은 작아지더라. 이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상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증가 감소를 파악하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둘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꿀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더라. 쭉 읽어볼게요. 쉬우니까. 1번 밑을 갖게 한 후에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큰 증가 맞죠? 증가니까 여기 하고 있어요. 증가니까 어떻게 해볼까? 증가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더라. 여기 끝에 있네요. 그대로. 그 다음에 밑 a가 0과 1 사이면 감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증가 감소.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x가 큰 걸 넣었더니 y값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아까 하던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는 내용들인데 이미 방정식에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면 우리가 치환한다고 했어요. 치환을 하게 되면 실수 x에 대해서 따로 범위가 없다 그러면 모든 실수를 본다고 하니까 t가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t와 x의 지수함수 비교를 해야겠죠. 함수값 t가 0보다 크다. 요거를 꼭 챙겨주시고 알겠죠? 꼭 챙겨주시고 밑에 또 언급하고 있죠. 즉 t가 0보다 크면 주의해라. 이게 없으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이거 방정식 풀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 밑에만 미지수가 있다, 지수에만 미지수가 있다 이게 아니라 둘 다 미지수가 있으면 이거는 함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해석했던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부등식은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밑의 크기에 따라 위에서 증가 감소가 필요했었어요. 파악이. 그래서
밑의 크기에 따라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걸 따져보란 얘기고, 특히 이 동그라미 2번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함수 밑 조건에 따르면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1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미지수 관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즉 함수라고 정의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 x 또는 뭐 x의 관계식이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밑과 지수에 모두 미수가 있으면 특히 밑의 범위를 나눠서 푼다. 이것만 좀 주의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풀어보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1번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밑이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y는 4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린아, 이건 증가야 감소야? 그렇지, 얘 증가란 말이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x 지수와 그 다음에 어떤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지수 두 개를 각각 넣었는데 왼쪽이 더 크대. 근데 밑 자체가 증가함수의 밑 4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 말은 뭐예요? 넣는 값도 그대로라는 얘기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수 x와 지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돼서 왼쪽이 더 커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찾는 게 되는 거죠. 방정식에서는 x 값을 찾았다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x 값을 찾거나 범위를 찾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괜찮죠? 두 번째, 2분의 1의 x제곱과 2분의 1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은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요거는 감소함수고, 그렇다면 x 크기에 따라 y 크기는 반대로 바뀌니까 바뀐다, 변한다, 반대로다. 반대로. 요거를 키워드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이 밑이 0과 1 사이 감소니까 왼쪽이 함수값이 크면 집어넣는 x값들, 여기 x,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오른쪽이 커야겠죠.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문제 풀이죠. 그래서 우리는 19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가장 기초 형태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나 부등식을 풀 때나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가장 간편합니다.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1번 보면 미지수가 지수에만 들어있네. 그리고 보니까 우변에 있는 분모 32는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밑을 통일시킵니다. 자,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런데 그것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5제곱을 하면 되겠죠. 암산하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의 2x-1제곱이니까 지수의 지수는 곱한다. 그러면 2x-1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연아,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지수와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의 지수가 오른쪽이 더 크다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오른쪽이 크다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요거 x에 대해서 풀면 부등식 풀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0x 넘어와서 플러스 8x 넘어가서 마이너스 16.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간단하죠? 밑을 같이 맞춘다가 핵심이에요. 자, 2번도 가보죠. 0.2와 25분의 1은 이게 무슨 관계일까? 인데 증가 감소가 나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증가로만 할래요 해서 밑을 1보다 큰 걸로 바꿔도 되고요. 나 감소까지 커버 가능해. 그러면 0과 1 사이에 밑으로 맞춰도 됩니다. 0.2라는 녀석은 10분의 2니까 5분의 1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연습이니까 5분의 1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그러면 좌변, 부등식의 좌변은 5분의 1 밑에 3x 빼기 5 제곱이고요. 일단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5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곱한다.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밑이 5분의 1이면 감소니까 가은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 3x 빼기 5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면 1차 부등식이죠. 5x가 크거나 같다. 5 따라서 x는 1 이상. 가장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제 밑을 먼저 보는 게 습관이 돼야겠죠. 그러면 우변이 27은 3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지수의 지수 곱한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희수야. 밑이 3입니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쪽이 커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야, 이거는 2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그죠? 좌변으로 다 2항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3, 1, 1, 1 밑에다가 마이너스 위에다가 플러스를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자, 2차 부등식을 오랜만에 봤으니까 인수분해 하고 나서 는영이 되는 걸 찾으면 그게 경계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이에요. 그런데 0보다 크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좌변을 2차 함수, 여기를 x축이라고 할게요. 좌변을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는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1 두 군데서 만나고 제곱의 개수가 3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는 2차 함수를 슝 그려놓고 는 0이 되는 x값을 표현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표현해놓고 부등호를 그래프에서는 위냐 아래냐를 따지자 이렇게 위치로 보자고 했죠.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되겠고 경계는 0이 되는 곳인데 등호 0이 없기 때문에 빵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색깔칠한 부분이 나오게 하는 x의 범위가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가장 간단하게 뭐라고 했어요? 좀 얍삽하게 알려주긴 했지만 서연아 뭐라고 알려줬니?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걸 확인하면은 요거는 부등식을 풀 때 우리 기역 가장자리로 풀자고 했어요. 바깥쪽으로. 즉 경계 기준이 되는 는 0이 되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의 가장자리. 한 번 더 설명해 볼까? 수직선에서 는 0이 되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 있다 그러면 이것의 가장자리는 바깥쪽. 그런데 등 없으니까 빵꾸 내고 바깥쪽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순식간에 2차 부등식 풀이 팁도 알려드렸어요. 넘어가 보죠. 자, 다음 장 필수 예제 20번 가볼게요. 주어진 부등식을 푸세요. 뭐 쓱 보니까 우리 방정식 풀 때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보이는데 이 녀석을 간단하게 t 정도로 치환해 보는 거죠. t. 그러면 x의 범위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수 전체 범위에서 x를 본다라고 보면 그것의 함수값, 2의 x제곱의 함수값 t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야겠다까지 꼭 체크해 주세요. 지수 함수 치환할 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을 풀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하면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t의 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 이상. 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문제 풀 때도 t의 범위를 따라서 붙여주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t에 대한 2차 부등식. 오, 조금 전에 하던 거랑 똑같네. 2차 부등식 풀듯이 하면 돼요. 마마. 따라서 2t-1, t-2,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은 아까 똑같은 비슷한 설명을 했으니까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는 0이 되는 t가 2분의 1과 2. 그런데 부등호 방향을 보니 지금 t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을 보니 기억, 가장자리로 풀어야겠다.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즉 t 값이 0이 되는 t 값이 2분의 1과 2니까 작은 것부터 써볼까요? t가 작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t가 큰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풀어놓고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왜? 해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맞아?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 왜? 희수 왜? 어? 그렇지. t는 우리가 가져온 거잖아. 문제 풀기 쉽게, 그지? x로 가야 끝난다고요. x까지 가야 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푸는데 여기 있죠. t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온단 말이에요. t로 바꿨을 때. 그러면 어디다가 반영해야 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맞죠? 왜냐? 다시 한번 이거 수직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애초에 이게 실수축 t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0보다는 커야 해요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그런 상황에서 2차 부등식을 풀어봤더니 2분의 1 이하 또는 2 이상 요거를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쌤이 까만색으로 적어놓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무조건 만족하면서 파란색 부분이 만족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를 만족하는 영역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지금 아직도 t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추출하면 0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 또는 2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희수가 잘 대답했듯이 풀어라 라는 거는 애초에 주어진 맨 처음에 주어진 미지수에 대해서 풀어야 되죠. 그래서 x까지 돌아가야 돼. 그럼 돌려놔야겠죠. t 자리에 누구? t 자리에 2의 x제곱 t 자리에 2의 x제곱 이렇게 밀어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오늘 명확하게 보고 가셔야 돼. 0보다 크고 누가? 2의 x제곱이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다인데 아까 우리 부등식 풀 때 밑을 맞추자고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맞춰놓는 게 낫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 2의 x제곱은 크거나 같다 2 이렇게 두 가지를 풀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부터 풀게요. 얘는 간단하니까. 자, 밑이 2이면 우리가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생각했을 때 증가함수입니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x가 1 이상이다.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겠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얘기할 건데 얘는요 어떤 구조냐면 A가 B가 C다 요런 꼴입니다. 요런 꼴이에요. 많이 보던 거지.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요쪽 거 하나 요쪽 거 하나 그래서 1번 2번 연립하기로 했단 말이죠. 연립의 의미가 뭐지? 모두 만족하는 거 맞지? 모두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요 의미를 그대로 따지자면 첫 번째 0보다 크고 2의 x제곱 요거를 만족하는 x의 해를 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2의 x제곱을 t라고 놨을 때 x를 뭘 넣든 간에 t는 0보다 컸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에서 x에 아무거나 넣어도 0보다 큰 거는 맞습니다. 맞죠? 안 되는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모든 실수야. 해가 모든 실수라고요.
두 번째 2의 x제곱보다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는 밑을 맞췄습니다. 증가함수니까 지수끼리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돼서 x가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최종 결론을 얘네 둘을 연립을 해야 돼. 생각보다 이걸 좀 놓쳐요. 그러면 우리 뭐 집합 배웠으니까 모든 실수와 x는 마이너스 1 이하다에 뭘 구하는 거야? 교집합 구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누구겠어? 밑에 거겠지. 따라서 결론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해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는 1 이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 다음 장. 자, 이번에 부등식을 보니까 역시나 밑과 그 다음에 지수, 그래서 지수 전부 미지수로 했으니까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조심하라는 건 뭐다? 밑이 미지수가 있으니까 부등호가 있으니까 누가 크냐 작냐, 즉 증가 감소를 따져봐야겠고 특히나 1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밑이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밑에 걸로 할까? 200번에 1번으로 합시다. 이걸로 적어 봅시다 같이. 얘도 뭐 위에 그 예시랑 비슷하니까. 자, 케이스를 나눠보죠. 첫 번째, 일단 x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케이스를 보죠. 그럼 왼쪽에 봤을 때 밑이 x니까 요거는 예린아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응? 그렇지.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로 해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지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우변의 지수 5 요건데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x가 4 이상이야. 그러면 해가 4 이상이 나온 거니? 이거 맞는 거야? 서연아? 적는 척 하는데 적느라고 바쁜 척 하는데 그러면 해가 4 이상이다. 맞나요?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왜요? (1번) 케이스에서 들어온 거잖아. 이게 뭐야?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4 이상인데 0과 1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니? 그런 건 없어요. 맞지?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부분이야. 그래서 이 전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해가 이렇게 나오면 전제를 만족시킬 해는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해가 없다가 맞아. 그래서 뭘 전제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두 번째, 감소했으니까 증가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1이라는 게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얘가 지수 함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좌변은 1에 뭐야 이거? x 더하기 1이니까 2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우변은요. x의 5제곱이니까 1의 5제곱입니다. 어때요? 좌변 1 제곱은 1이고 우변 1 5제곱 1입니다. 1이 1 이하 맞죠? 맞죠? 이 맞는 말이지? 혹시 선생님 여기는 1 이하면 작다라는 건 성립 안 하잖아요. 맞죠? 맞는 표현인데 이 이하라는 표현 또는 이상이라는 표현은 뭘 묶어 놓은 거야? 예를 들어 이하면 작거나 같다지 작으면서 같다가 아니죠. 또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 그럼 여기서는 해를 뭐라고 해야 돼? 짠! 여기는 결론이 x가 하나도 없어. 그 x가 뭐였는데? 1이었어. 아, 1이면 여기가 참이니까 x1이 해가 될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는 x는 1 이렇게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x 밑이 1보다 클 때. 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였어요. 증가.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좌변의 지수 x 플러스 1, 우변의 지수 5. 원래 부등식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었으니까 오른쪽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걸 풀어내면 x가 옆에다 쓸게요. 이걸 풀어내면 x가 4 이하야. 와, 그러면 또 봐야 된다고요. 전제는 1보다 크단데 해는 4 이하니까 요거 둘 다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돼요. 이건 있지. 겹치는 부분이니까 1보다는 크고 4 이하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찾은 해는 x는 1 또는 1보다 크고 4 이하다니까 결론을 내자면 이거 붙여서 쓸 수 있죠. 2번과 3번을 붙이면 지금 더하기라는 거는 숫자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합치란 얘기고요. 그래서 1이 포함되니까 1의 등호가 들어가서 1 이상 4 이하로 정리하면 되겠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여기 해설이 뭐 좀 이쁘게 나오고 있어서 빨리빨리 해보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쌤이 매번 강조하니까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자, 일단 밑줄 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를 싹 다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겠대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성립. 그러니까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이 0보다 크다. 양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문제로 들어갈 건데 가만히 보니까 반복되는 구조. 치환해야겠다. 맞지? 서연아, 누구 치환하면 되니? 2의 그렇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실수 x를 집어넣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위쪽에다가 이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치환. 자, 2의 x제곱을 t로 했으니까 t제곱으로 시작하겠고요. 두 번째 항에 2의 x 플러스 2제곱에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은 4. 그래서 앞에 3과 곱해서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그리고 2x제곱은 t. 그리고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붙여보면 이제 처음의 시작은 모든 x에 대해서였는데 우리가 t 문자로 바꿔서 식을 다시 보니까 2차 부등식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실수 t가 아니지. 여기는 뭐야? 누구에 대해서? t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만 t가 뭐가 들어가든 즉 양수 뭘 넣든 간에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겁니다. 좌변을 이만큼을 ft라고 볼게요. 요거는 완전제곱으로 고치기가 좀 쉬우니까 다율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모양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좋아요. 아래로 볼록. 그래서 식을 별도로 고치지 않고 그래프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 ft 그렸습니다. 축! t는 얼마? 다율아? 6.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t니? 아이고. t는 6. 그러니까 t-6의 완전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괜찮니? 자, 그런데 이차함수 ft를 전부 보는 게 아니라 쌤이 빨간색으로 써줬듯이 t는 0보다 큰 데만 봐요. 그러면 0은 6보다 왼쪽에 있겠죠. t는 0. 자, 등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현했고요. 그러면 0보다 크다. 그 부분만 볼 거니까 여기 빵꾸 내고 큰 부분만 볼 거예요. 그죠? 이거는 쌤이 조금 색깔을 바꿔서 이 부분만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다시 이제 문제의 의미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여기 2차 부등식 쓴데 봐봐. 좌변에 있는 ft가 0이라는 함수값보다 어때야 돼? 항상 커야 돼. 어디서? 녹색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 비교하면 돼? 제일 밑에 가 있는 애와 0이랑 비교를 하면 되죠. 희수야, 여기 제일 밑에 가 있을 때는 언제야? 그렇지, 꼭지점일 때 t는 6일 때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언제 제일 아래쪽에 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그럼 요거 표현해 볼게요. 요 녀석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것조차도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t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는 모두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다. 6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f, t 자리에 6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비교하면 되겠다. 6 집어넣으면 36 빼기 72 더하기 2k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2k가 되는데, 자, 주어진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방금 구해놓은 범위 내에서의 가장 작은 값조차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프랑 요 식이 연결이 잘 되나요? 네, 그래서 결론, 여기다 다 풀어버렸네. 결론, 마이너스 36을 이항하면 플러스 36, 2로 나누면 k가 18보다 커. 요렇게 이제 치환하고 그래프 그리고 2차 함수니까 꼭 그래프 그리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23번 볼게요. 요거 설명을 잠깐 해볼게.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림 한번 그려보죠. 요렇게 필름이 한 장 있다고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파라는 양이 이제 있는데 그 세기를 지정해 주진 않았어요. 얼마 세기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그 세기, 처음 시작하는 세기를 A라고 둡니다.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 녀석을 뿅 통과시켜요. 통과시키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그럼 통과하고 남은 거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25%죠. 그치? 그러면 통과하고 남은 애는 25%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 세기의 25%, 100분의 25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즉 100분의 25는 가장 간단한 분수로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75%가 감소했으니까 남은 양만 따지면 25%, 그게 분수로 따지면 4분의 1배 이렇게 된 거네요. 이게 뭐야? 한 장 통과시켰을 때 그렇다고. 한 장.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든 감소한 녀석을 한 번 더 통과시켜. 두 번째 장이죠. 이렇게 통과시키면 우리 앞서서 하던 내용이랑 좀 겹치죠. 요 녀석을 다시 시작으로 하여 그것의 75%가 감소하니까 얼마 곱하는 거랑 같아? 얼마를 곱하는 거랑 같아? 즉 다시 A 곱하기 4분의 1은 한 장을 통과해서 남은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다시 75%가 줄어든 거잖아. 그럼 얼마를 곱하는 거랑 같아? 그렇지. 남은 양은 4분의 1을 곱하는 거랑 같아. 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장을 통과시켰더니 남은 양은요. 처음 세기 A에서 4분의 1을 두 번 곱한 만큼으로 줄어든다. 와, 그러면 한 장 통과시켰을 때 4분의 1이 한 번 곱해졌고요. 두 장 통과시켰을 때 4분의 1이 두 번 곱해진 거잖아. 처음 세기에 대비. 맞나요? 예린아, 그러면 10장을 통과시키면 남은 양은? 한 장 통과시키면 A 곱하기 4분의 1, 두 장 통과시키면 A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10장 통과시키면? 네, 10제곱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세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 설명이야. 그래서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여기서 말하는 1024분의 1이라는 거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거죠. 이제 적어볼게요. 이 문제에서 해석은 그러면 n장을 통과시킨 후 세기는 조금 전에 쌤이 10장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처음에 4분의 1에 n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처음 세기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된대요. 그러면 요 녀석이 처음 세기니까 4분의 1의 n제곱 4분의 1의 n제곱이 처음에 곱해지는 양이잖아요. 그게 102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대.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밑을 4분의 1, 뭐 2분의 1 또는 2, 4 이런 거를 맞추면 되는데 우변을 보니까 1024는 2의 거듭제곱이기도 하네요. 그죠? 2에 다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n 제곱이 되겠죠. 부등호 그대로 두고 1024는 2의 10제곱이니까 그것의 역수.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 되겠다. 그쵸? 와, 밑을 1보다 크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등호 방향 바꾸는 실수를 줄이려고. 안 바꾸고 그대로 두면 되겠죠. 따라서 지수끼리 마이너스 2n 누가 커요? 마이너스 10이 커요.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음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요. 5. 이 말은 뭐냐면 5장을 통과시키면 처음 세기 대비 1024분의 1이 딱 되는 거고 5장보다 크게 6장, 7장, 8장 이렇게 통과시키면 그 이하가 되는 거구나. 오늘 진도 끝. 자, 그래서 숙제는 늘 같이 여기 연습 문제까지입니다. 90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